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 원리 시간입니다. 자, 이제 3번 볼까요? 자, 감가상각의 3번입니다. 대한과 한국은 엑셀년도 1월 1일에 각각 동일한 기계를 1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두 회사의 기계의 내역연수는 4년이고요. 잔존가치는 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이 기계의 감가상각을 위하여 대한은 상각률이 몇 프로? 40%를 대한은 정률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대한은 상각률에 40% 정률법을 적용하고 한국은 연수합계법으로 적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대한과 이 한국의 즉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면 두 회사의 X 2년도 말에 12월 30일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는 얼마냐? 그죠? 대한은 무슨 법을 사용했어요? 정률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죠? 한국은 연수합계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감가상각 비 차이가 아니에요. 감가상각 비 차이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률법은 자 2년 거 해야죠. 자 이렇게 X1년도, X2년도 해볼게요. X1년도와 X2년도 감가상각별 계산할게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만원 샀죠? 그러면 처음 하니까 미상각자에게 0.4 그러면 얘는 4만원 되겠죠? 그죠? 4만원. 그러면 10만원에서 얼마 상각했나요? 4만원 상각했으니까 미상각자액은 6만원이죠. 6만원에 40% 0.4니까 얼마? 24,000원. 따라서 정률법일 때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 64,000원이 되겠죠? 얘는 64,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64,000원.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정률법과 이번에는 연수합계법이야. 그러면 연수합계법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한 방에 날려야죠. 한 방에. 한 방에 어떻게? 10만원 빼기. 잔존가치가 얼마 있나요? 만원. 이렇게 곱하기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4? 그렇죠. 당연히 1차는 10분의 4고 2차는 뭐예요? 10분의 3이죠. 1차는 10분의 4, 2차는 10분의 3이니까 누계니까 한 방에 날리면 몇 분의 몇이 될까요? 10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7. 맞아요? 10분의 7. 어떻게 나오는지 아셨어요? 10분의 4. 4 플러스 3에서 10분의 7이니까 70%죠. 9만원에 70%. 79, 63. 얼마? 63,000원.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차이가 얼마? 1,000원. 감가상각 누계는 대한과 한국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는 얼마? 1,000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비 차이가 아니라 X 2년도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니까 1차는 10분의 4 아니 4만원 6만원에 40% 24,000 64,000 얘는 한방에 10분의 7 이렇게 10분의 7 아셨죠? 1차는 10분의 4 2차는 10분의 3 이렇게 해서 10분의 7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 1,000원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 22번 가죠. 유형자산 처분. 16회, 17회 연속 나오고 있었죠. 어쨌든간 뭐죠?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처분입니다. 처분 알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 2년 사용하다가 처분했다. 또는 2년 6개월 또는 3년 또는 우리 시험에 3년 6개월 사용했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에 요약이 돼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맨 밑에 보니까 2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매각에 의한 처분손익 계산해서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놨죠. 취득원가에서 뭘 빼요? 감가상각 누계액 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장부금액. 찾았나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뭐예요? 취득원가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장부는 600원, 7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얼마? 1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과 2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냐? 정액법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한 거고요. 무슨 법?
정액법으로 사용하다 처분한 거고 문제 2번은 뭐예요? 연수학계법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1번은 정액법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한 거고 문제 2번은 연수학계법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한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정액법으로. 자, X 1년도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취득한 거예요. 언제? 7월 1일 날 취득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200에 취득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요소는 몇 년? 5년이고 잔존가치는 20으로 추정되며 월할 기준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한국이 X3년도 12월 30일에 동자산을 80만 원에 매각할 경우에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얼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자, 틀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 원가에서 무엇을 뺀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뭐가 나온다? 장부 금액이 나온다. 장부. 그리고 여기 뭐예요? 처분 금액이 나오겠죠? 요거만 하시면 되잖아. 그죠? 갈게요. 얼마에 취득했느냐? 200만 원에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처분했느냐? 80에 처분했다. 200에 취득해서 사용하다가 80에 처분했으면 여러분들은 뭐만 계산하면 돼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몇 년 쓰다가 팔았어요? 정액법으로 2년 6개월. 그죠? X 1년도 7월 1일 샀으니까 X 1년도 6개월, X 2년도 1년, 그 다음에 X 3년도 말에 처분했으니까 2년 썼다, 2년 6개월 썼다, 3년 썼다. 2년 6개월. 빨리 찾아야 돼요. 2년이 아니에요. 1월 1일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X1년도 7월 1일 날 사용했으니까 6개월. 1년 썼으니까 2년 6개월 동안에 사용하다가 처분했으니까 장부금액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취득원가 2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얼마냐? 20. 그렇죠? 20. 그죠? 그래요. 내용요소가 몇 년이냐? 5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취득원가 200에서 20 빼니까 180 나누기 5년 하니까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 36만 원인가요? 36만 원. 곱하기 2.5년. 2.5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2.5년. 그러면 36만 원 곱하기 2.5년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냐? 90. 90이 되겠네. 90. 우리 기출문제예요. 90 이렇게 되겠네. 90. 36만 원 곱하기 2.5 하니까 90. 따라서 장부는 얼마냐? 11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장부가 11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얼마 손해봤다? 마이너스 30만 원이 처분 손실. 답은 마이너스 처분 손실은 얼마? 30만 원.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얼마든지 1분 안에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취득원가에서 값누 빼면 장부, 처분, 30만 원,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문제 2번. 자, 이거는 뭐예요? 1번은 정액법으로 2년 6개월 사용한 거고요. 문제 2번은 연수학계법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만 바뀌겠네요. 이렇게. 자, 보시죠. 자, 취득원가는 얼마냐? 500에 기계를 매입했습니다. 500.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얼마에 팔았느냐? 세 번째 줄에 200에 팔았다 이거죠. 500에 사서 200에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제 자,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하는데 몇 년 사용했나 봐봐요. 몇 년 쓰다가 팔았나요? X 1년도 초에 샀습니다. X 2년도, X 3년도 12월 30일 날 200에 팔았잖아요. 몇 년 썼다? 3년. X1, X2, X3, 3년 쓰다가 팔았다. 그러면 연수학계법으로 3년 동안에 감가상각 누계를 계산해 볼까요? 취득원가는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얼마냐? 50이다. 50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가 몇이죠? 5년이니까 15죠. 5의 합계.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5년이니까 15.
1차는 5, 2차는 4, 3차는 3. 그러면 15분의 5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15분의 12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12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5, 4, 3의 합계 12가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 나오느냐? 360? 그렇죠. 36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는 360만 원이 되겠다 이거죠. 맞나요? 360. 그러면 장부는 얼마입니까? 140만 원짜리 되겠네. 그죠? 500에서 360 빼니까 장부가 140인데 이거를 얼마에 팔았나요? 200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다? 60만 원이 처분 이익. 처분 이익은 얼마? 60. 해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요. 넘어갈게요. 23페이지 보면 유형자산의 손상이 나왔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다 중요하죠? 그래요. 취득원가, 교환취득, 감가상각, 처분, 손상차손. 자, 손상차손을 좌측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손상차손이라는 게 뭐예요? 장부금액이 어떻게? 회수간액이 장부금액에 뭐 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 장부가 100원인데 회수간액은 80원이야. 이렇게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간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뭐예요? 비용. 또한 손상차손 누계 과목으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그죠? 유형자산 밑에 감가상각 누계,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손상차손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차감 표시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회수 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 창출 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수치세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뭐라고요? 회수 가능이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적은 금액, 큰 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회수 가능액을 뺀 거죠. 장부가 100원인데 회수 가능액이 80원이다. 그러면 손상차손 얼마? 20원.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자, 장부가 얼마예요? 100원이죠? 장부가 100원이에요. 장부가 100원이다. 그런데 오른쪽에 해봐요. 사용가치는 80원. 공정가치는 50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는 100원에서 그죠? 사용가치 80원 빼니까 손상차손 얼마예요? 20원. 이게 손상차손이죠. 그림 기억나시죠? 장부는 100원인데 사용가치가 80원이라면 손상차손 얼마다? 20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어요. 회계처리는 손상차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2번이 중요하겠죠. 손상차손 환입. 뭐예요? 회복됐다. 회복.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죠.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액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이 장부금액을 뭐하는 경우? 초과. 회수가능액 장부가 100원인데 회수가능액은 150원이야.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 그 자산이 과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장부금액 또는 감가상각 또는 손상차손을 초과한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건데요. 어쨌든 이거죠.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도가 있다 이거죠. 환입은 한도가 있다. 기억나나요? 그럼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셨나요? 문제 1번과 2번은 거의 숫자가 똑같죠? 답은 거의 똑같아요. 뭐 15만 원이나 150원이나 어쨌든 그래서 1번의 답은 푸신 분들은 2번이 되겠고 2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이 두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뭘 물어볼 수 있고요. 쉽게 나오면 손상차손을 물어볼 수 있겠고 어렵게 나오면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쉽게 나오면 뭘 물어봐요? 손상차손. 어렵게 나오면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볼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두 문제는 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금액, 연수 볼게요. 취득원가는 얼마냐?
자, 1월 1일 날 X1년도에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5년인 기계를 50에 구입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그럼 감가상각 할게요. 자, 얼마 주고 샀다? 50만 원이다. 50만 원. 금액에다 쓰시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5년이다. 이렇게. 그러면 감가상각 이렇게 장부 이렇게 이제 스케줄 나오겠죠. 이렇게. 감가상각 라인이 생기겠죠.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5년 쪼개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겠죠. X1, X2년, X3년, X4년, X5년이 내용연수가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 5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얼마씩 가치 감소된다? 10만 원씩. 10만 원 가치 감소되면 이 좌표 찾아낼 수 있겠죠? 40. 쭉 가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야기에서. 또 10만 원 가치 감소되니까 이 좌표는 얼마다? 30만 원이다. 또 1년 지나면 얼마 된다? 이 좌표는 20이다. 또 1년 지나면 10만 원이면 여기가 얼마다? 10만 원이다. 10만 원 생각하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빵! 0이 되겠죠. 이 좌표 아시겠죠?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10만 원씩 가치가 감소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보시죠. 두 번째 줄 보세요. X 1년도 말에 구리의 기계장치에 손상 징후가 있어 손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 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순 공정가치는 50, 사용가치는 15. 공정가치는 얼마? 20. 사용가치가 15. 둘 중 뭐예요? 큰 거. 큰 거니까 얼마죠? 20. 여기죠. 여기가 회수 가능액이 20이래요. 회수 가능액은 얼마다? 2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쉽게 나오면 뭘 물어봐요? X1년도 손상 차손 얼마냐? 이거 물어볼겠죠? 이거. 쉽게 나오면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장부가 얼마인데? 40인데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20. 얼마 가격이 하락했나요? 20만 원만큼이 뭐가 되느냐? 손상 차손 얼마? 20. 쉽게 나오면 이거 물어보겠죠. 이거. 그죠? 1년 뒤에 자 보세요. 50에 샀어? 그래. 1년 뒤에 장부가 얼마야? 40. 이건 장부잖아요. 장부가 40인데 회수가액은 얼마예요? 20. 가격이 현재 하락했잖아요. 얼마 가격이 하락했어요? 20만 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손상차손이라고 하죠.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부맥은 40이에요? 20이에요? 20이에요. 20. 새로운 장부는 20이에요. 이 기계 얼마라고요?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가상각은 계속 해야 돼요?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배울 거 없죠. 내용연수 몇 년 남았나요? 1년, 5년에서 1년 지났으니까 몇 년 남았다. 4로 나눠서 감가상각 하셔야지. 이렇게. 그러면 감가상각 스케줄란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감가상각 스케줄란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20만 원 나누기 4년 하면 1년에 얼마씩? 5만 원씩 가치가 감소합니다. 얼마? 5만 원. 그러면 봐봐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그러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좌표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찾을 수 있어요? 얼마예요? 15만 원. 왜요? 20만 원에서 5만 원 생각했잖아요. 그럼 이 좌표가 얼마가 되느냐?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 되겠죠. 15만 원. 이해 가셔요? 직접 해보셔야지. 안 해보시면 이 문제 풀 수 없어요. 2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4년 했더니 얼마? 5만 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좌표가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15만 원인데 이 장부는 15만 원이에요. 1년 뒤 X 2년도 말에 이 기계의 장부는 15만 원인데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줄에 X 2년도 말에 회수간액 얼마다? 40. 어메 40이래. 지금 장부가 얼만데? 15만 원인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40이다. 여기까지 올라왔네. 회수간액이 40이다. 그러면 답 이렇게 올라갔네.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지금 장부가 얼만데요? 15만 원인데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40이다. 그러면 25만 원 답이 올라갔잖아. 25만 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답은 25만 원이 아니라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어디예요? 배웠죠? 여기. 한도는 여기입니다. 한도가 여기예요.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15만 원이 3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손상차손 환입은 얼마? 답은 15만 원이다. 답은 얼마라고요? 15만 원. 답은 얼마? 15만 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기억나나요? 이 빨갱이 선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손상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이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장부가 얼마죠? 3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가 요거예요. 한도가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 15만 원이 30만 원이니까 답은 얼마? 25만 원이 아니라 얼마?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직접 풀어보셔야 돼. 필기만 하고 덮어놓으면 또 몰라요. 아셨죠?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답은 25만 원이 아니라 한도가 얼마? 여기. 그러니까 이 빨갱이 선을 초과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면 얼마야? 30만 원이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자, 문제 2번은 뭐냐?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숫자가. 숫자가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똑같아요. 숫자가. 답은 3번인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딱. 자, 정지시키세요. 일시 정지를 딱 누르세요. 지금. 누르셨어? 정지. 그리고 2분 안에 풀어보셔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 푸셨나요? 푸셨겠죠? 자, 일시정지 이제 삭제. 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빨갱이로 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내역연수가 5년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겠죠. 얼마 주고 샀느냐? 500 주고 샀는데 내역연수가 몇 년이냐? 5년입니다. 100원씩 가치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100원씩이면 여기 400, 또 100원 하면 300 여기까지만 갈게요. 여기가 200, 100, 제로 이렇게 되겠죠. 200, 100,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00인데 자, 보세요. X년도 말에 회수간액 얼마? 200. 여기네. 회수간액 200. 그러면 X년도 손상차손 얼마냐? 그러면 손상차손 얼마? X년도의 손상차손은 200. 쉽게 나오면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손상차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선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5년에서 내역연수가 5년입니다. 몇 년 지났나요? 1년 지났죠? 그러면 몇 년 남았다? 감가상각은 계속 하셔야지. 그래서 200원 나누기 몇 년? 4년으로 해야지. 4년 남았잖아요. 그잖아요. X1년도 말에 장부가 얼마예요? 200이니까 좌년 내역연수가 1년, 2년, 3년, 4년 남았으니까 4로 나누니까 1년에 얼마씩 상각해? 50. 이렇게 되겠죠? 50. 50씩 상가되잖아요. 그러면 제로가 되겠지. 그럼 이 좌표 찾을 수 있겠어요? 200에서 얼마 생각해요? 50 생각하면 이 좌표는 얼마? 150이네. 장부가 얼마? 150. 이 좌표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요 좌표, 요 좌표, 요 좌표. 요 좌표만 찾아낼 수 있으면 답은 나오잖아. 그죠? 200에서 50 빼니까 얼마예요? 150. 그런데 회수간이 얼마예요? 400. 왔다.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400까지. 회수간액은 400. 그렇다고 답이 250이 아니라 한도가 얼마다? 300. 이게 뭐예요? 손상차손 환입은 얼마? 150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 잘하셨어요. 답은 150. 손상차손 환입 150.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면 24번에 뭐냐? 유용자산에 뭐가 나왔어요? 재평가가 나왔죠. 재평가 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에서 하나를 뭐해요? 선택할 수 있죠?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그러면 중간에 재평가 모형에 2번에 보면 회계처리 나왔는데 회계처리는 보지 마시고 그림을 봐두셔야죠. 기억나나요?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오른쪽에 중간에 점선 박스.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기억나나요? 오르면 자본인데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요? 수익. 그죠? 거기 비용 잡힌 것만큼 오른쪽에 뭐 잡아요? 수익. 그리고 더 올라간 거 뭐예요? 자본. 그죠? 이런 것들은 교재에 없잖아요. 없죠. 처음 보는 거니까.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오르면 뭐예요? 떨어지면 비용. 오르면 떨어지면 비용. 오르면 자본인데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요? 수익. 그리고 더 올라간 거 뭐예요? 자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볼게요. 밑에 그림. 자, 오르면 뭐예요? 자본의 증가. 오르면 자본의 증가. 떨어지면 비용인데 자본 잡힌 것만큼 자본에서 빼주고 더 떨어진 것보다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오르면 뭐예요? 자본. 떨어지면 비용인데 자본 잡힌 것만큼 자본에서 빼주고 더 떨어진 거 뭐다? 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만 연상하시고요. 문제 1번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죠. 자, 1번. 자, 뭘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뭐예요? X 3년도. 자, 읽어볼게요. 토지를 300에 구입했고요. X 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350. 그 다음에 280. 감정평가사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자,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다. X 3년도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죠.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몇 번? 2번. 자, 2번 갈게요. 자, 그리고 물어본 게 뭐예요? 당기손실과 우리 시험은 보통 당기손실만 물어봐요. 우리 시험은 뭐만 물어봐요? 당기손실만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자, 이거 끝났고 재평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자, 재평가 오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당기손실만 물어보는데 제가 뭐까지 물어봤어요? 총포괄손실. 그러면 자, 그림을 그리셔야 돼. 자, 얼마 주고 샀느냐? 300 주고 샀죠. 이렇게 해서 쭉 그셔요. 이게 300선이에요. 이게 300선인데 자, X 2년도 말에 얼마로 됐느냐? 350 됐어요. 350으로 올랐어요. 그죠? X 1년도 말에. 자, X 2년도 말. 그죠? X 2년도 말. 그 다음에 X 3년도에는 얼마 되느냐? 280만 원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게 X 3년도예요, 지금. 이게 X 2년도 말, X 3년도 말. 그러면 물어보는 건 당연히 뭘 물어봐요? X 3년도 거 물어본다고요. 이게 뭐야? 이거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냐 이거지. 그게 280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르면 뭘로 봐요? 자본의 증가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30만 원 올랐잖아. 300인데 350 됐으니까 50만 원 올랐잖아.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겠죠. 기타 포괄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그러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비용인데 자본 잡힌 것만큼 자본에서 뭐예요? 빼줘요. 이렇게 자본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포괄 이익의 손실이에요. 손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기타 포괄 손실이에요. 기타 포괄 아니 올랐던 게 떨어졌으니까 기타 포괄 손실 얼마? 50. 50이에요. 기타 포괄 손실 50. 그리고 요게 뭐지요? 더 떨어진 게 뭐예요? 비용. 이렇게 되겠죠. 비용 얼마예요? 300보다 얼마 더 떨어졌어요? 280이니까 20 떨어졌죠? 20만 원은 뭐예요? 비용이니까 단기 손실. 단기 손실은 얼마? 20. 이렇게 되겠네. 두 가지 물어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 두 가지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답은 봐봐요. 이거 떨어지면 뭐예요? 우리 시험은 이것만 물어봐요.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즉 단기 손실이 얼마냐? 20. 이게 우리 시험 수준.
단기 손실 얼마다? 20. 이거 비용이라며. 그러면 자, 기타 포괄 손실이 얼마예요? 50. 그러면 총 얼마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 포괄 손실은 얼마야? 총 포괄 손실은 얼마? 70만 원 떨어진 거죠? 70 떨어졌잖아. 아이, 봐봐요. 350이 지금 얼마 된 거지? 280.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 떨어진 거야? 작년에 350이었는데 올해가 280이니까 얼마 떨어졌어? 70. 총 포괄 손실은 70. 그리고 기타 포괄 손실은 얼마? 50. 자본이 50만 원 감소된 거예요. 자본이 50만 원 감소되고 단기 손실이 20만 원이니까 총 포괄 손실은 70.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아니에요. 단기 손실은 20은 맞지만 총 포괄 손실이 50이 아니라 얼마예요? 7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답을 기타 포괄 손실은 얼마? 50. 단기 손실은 20. 총 얼마? 70. 그래서 답은 단기 손실은 20, 총 포괄 손실은 70.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2번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어려워요. 2개 물어봤으니까. 오른 뭐예요? 자본의 증가. 떨어지면 자본의 감소. 더 떨어진 건 비용. 올랐다가 떨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시죠. 자, 문제 2번 갈게요. 구리는 토지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오다가 X1년도부터 처음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X1년도부터 매년 말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의 공정가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가 50, X1년도 말에 46, 그리고 55.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러면 물어본 게 뭐냐? X2년도 말에 X2년도 말 맞죠? 재평가 결과가 X2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단 재평가 잉여금을 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겠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혹시 풀으신 분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밑에 할게요. 얼마 주고 샀느냐? 50에 샀습니다. 찍으셔. 50. 그리고 X1년도는 얼마? 46으로 떨어졌습니다. 46. 이렇게 돼서 얼마로 올랐나요? 55으로 올랐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요거 뭐고 요거 뭐지? 요거지. 그러면 여러분 떨어지면 뭐예요? 얘는 비용입니다. 자, 이거 써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지. 비용. 요거 뭐예요? 수익. 수익. 요거 뭐예요? 자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물어본 건 여러분 이거 물어본 거예요. 몇 년도? X2년도 이거죠. X2년도. 그러면 얼마 떨어졌어요? 4만 원. 50만 원인데 46만 원이니까 4만 원 떨어졌죠? 그러면 4만 원이 뭐야? 단기손익 이거죠. 단기손익은 4만 원. 단기손익은 4만 원. 그죠? 우리 시험은 이것만 물어봤어요. 단기손익 얼마냐? 4만 원.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요? 수익. 답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시험에. 4만 원. 얼마나 쉬워요. 선생님 너나 쉽죠? 그러지 마시고. 온 국민이 다 쉬워야지. 떨어지면 비용, 오르면 자본인데, 오르면 자본인데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라? 수익. 그래서 수익은 단기손익은 4만 원. 오른 뭐예요? 얘는 뭐예요? 기타 포괄 이익이죠. 오르면 자본. 기타 포괄 이익. 자본의 증가로 보겠죠. 기타 포괄 이익으로서 자본의 증가는 얼마? 이거 얼마지? 50만 원보다 얼마가 올랐나요?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기타 포괄 이익은 5만 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봐봐요. 단기순이익은 수익이니까 4만 원 증가한다. 5번 보세요. 단기순이익은 4만 원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단기순이익은 4만 원 증가한다. 그 다음 기타 포괄이익은 5만 원이 뭐한다? 자본이 5만 원 증가한다. 여기 있네. 오르면 자본이 증가한다며.
오르면 뭐다? 자본이 뭐한다? 증가된다. 자본의 증가. 그렇죠? 오르면 자본의 증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랐다가 떨어졌는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는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의 완이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재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잘 보셔요. 여기는 완. 재평가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겠고요. 건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토지의 재평가, 건물의 재평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뭐만 나왔느냐? 이렇게 토지의 재평가만 우리 시험에 나왔다. 토지의 재평가. 왜? 토지의 특징은 뭐다? 감가상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비상각자산이잖아. 그래서 토지는 상각하지 않는 비상각자산으로서 우리 시험에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재평가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한 거고요. 자, 이제 건물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건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얘만 나왔어요.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넘어가 보면 자, 25쪽에 가면 유형자산의 재평가 2.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뭐예요? 재평가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재평가. 자, 한 문제만 풀 테니까 조금만 힘들어 참아 주셔요. 재평가 2. 건물입니다. 자, 1번에 보면 테마 요약에 보면 건물의 재평가 나왔죠. 재평가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례법과 순액법이 있다. 비례법. 비례법은 뭐고 순액법이 뭐야? 어쨌든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례법만 좀 봐두세요.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온다면 거의 99%가 뭐가 나오느냐? 비례법이 나와요. 무슨 법? 비례법.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나왔나요? 그 내용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비례법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비례법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왔느냐? 읽어볼까요? 자, 비례법이란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 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것만 좀 봐두세요. 순액법 안 봐도 되겠고 2번에 보니까 재평가 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 나왔죠. 비례법 봐봐요. 자, 요걸 좀 봐두셔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취득원가는 100원인데 감가상각은 얼마예요? 40원. 그죠? 장부는 60원. 그리고 거기 옆에 뭐 120원, 뭐 80원, 뭐 200원 나왔나요? 더블된 거? 자, 이런 개념이죠. 자, 설평을 보면 자, 건물의 재평가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셔야 돼. 재평가 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재평가 전이고 여기는 뭐예요? 재평가 후예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평가 전과 재평가 후인데요. 자, 취득원가가 있겠죠? 취득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뭐가 나와요? 장부가 나오겠죠. 이렇게 볼게요. 자, 재평가 전에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40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60원 되겠죠? 장부는 60원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 생각해봐요. 이 건물을 100억 주고 샀는데요. 2년 썼더니 감가상각이 40억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60억이죠. 60억. 60억인데 얼마에 재평가했느냐? 120억에 재평가했다 이거지. 120억. 그러면 자, 봐봐요. 이 장부 금액을 재평가 금액으로 맞춰놔요. 재평가 금액으로 맞춰놓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맞춰놓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새로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을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맞춰놔요. 120원으로. 그러면 봐봐요. 60원이 얼마 됐나요? 120원 됐으니까 몇 배 됐어요? 2배. 얼마 올랐나요? 60원 올랐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오르면 뭐라고 그래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뭐가 증가돼요? 자본이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오르면 뭐예요? 자본.
그죠? 오르면 뭐예요? 자본이 증가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평가 잉여금을 하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죠. 몇 배 된 거야? 120원 나누기 120원 나누기 60. 그러면 2배 된 거죠. 2배. 2배 올랐잖아요. 60원이 120원 됐으니까 2배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구에 계산할 수 있겠어요? 2배씩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2배. 그럼 얼마 돼요? 200원 되겠죠. 200원. 2배 되니까 200원이잖아요. 여기다가 2를 곱해. 2배. 그럼 얼마? 8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재평가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200. 2배를 높여주니까 재평가 비율만큼 120 나누기 60이니까 2배만큼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구에 비례적으로 수정하겠다 이거지. 그럼 100원에 2배면 얼마? 200원. 감가상각 누계액도 2배니까 80원. 장부는 1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론을 살펴봤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자, 그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